전북 익산에 자리한 국내 첫 식품 전문 산업단지, 식품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만나봅니다. 국내 식품 산업의 현재와 미래,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관을 통해 우리 식품 산업의 희망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준비했습니다. 폭염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러간 것 같아요. 네. 아침 저녁 공기의 그 느낌이, 가을 느낌이 묻어나는데 그럼에도 가을 지역 축제는 코로나19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다른 축제들도 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축소 또는 취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흥겨운 축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쉬운 마음, 이 두 분과 함께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모영, 정하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모영 리포터,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외식도 쉽지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온갖 밀키트와 다양한 먹거리들이 조금 저희를 달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이 그 식품들이 개발되고 상품화되는 곳 익산에 있습니다. 잠시 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하영 리포터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방금 이모영 리포터가 다녀온 그곳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 특별한 현장 전북 익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현재와 또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보시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진흥원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부장님, 익산 완공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이 언제 생겼나요? 그 이름은 국가식품 클러스터고요. 우리나라의 그 유일한 식품 전문 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준공된 거는 2017년 12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요거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 저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인데 저희 진흥원은 2019년에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아서 2020년 2월부터 현재의 명칭을 이제 부여받아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 유일한 기관이 익산에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10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을 정도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전체적인 규모가 70만 평입니다. 평수로. 그러니까 총 조성 비용이 한 5,500억 정도 들었습니다. 106개 기업이 지금 유치를 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55개사가 공장 준공이 다 끝나서 현재 가동 중에 있고, 저희 그 입주 기업들 이외에도 저희가 벤처센터라고 그 벤처 기업이 39개, 그래서 뭐 거의 한 지금 150개 정도 되는 그런 회사들이 저희 클러스터하고 인연을 맺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이런 상품들도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직접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푸드마켓이라고 전시 홍보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기업 제품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할인해서 판매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홍보거든요. 그게 홍보 차원에서 여기 방문해 주신 분들한테는 저렴하게 시중보다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 판매장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하나 또 구축을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저희 모든 상품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식품대전이라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행사가 열린다고요. 9월 8일, 9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저희 입주기업들 제품이나 기업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공장이 식품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현장에 달리기 때문에 B2B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 업체와 업체 간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어가지고 바이어들이 많이 이쪽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구경에 나선 곳 바로 식품 패키징 센터입니다. 식품 패키징 어떤 곳일까요? 네, 특별한 시험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우리나라 식품이 해외 곳곳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곳은 식품이 해외 어디로든 안전하고 무탈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시험하는 곳입니다. 부장님, 이곳은 마치 공장 같아요. 예, 일반 실험실하고 많이 다르죠. 예, 여기는 이제
그 일반 실험이 아니라 유통하는 단계에 있는 물류 과정을 저희가 테스트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까지 막 택배 받았을 때 그 상자 대충 만드는 줄 알고 막 버렸거든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막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막 진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험을? 포장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장이 잘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유통환경 실험실에서는 저희가 기업들이 물건을 수출할 때 컨테이너 안에서 파도라든지 아니면 외부 온도라든지 습도에 의해서 영향받는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하는, 그래서 그 결과지를 드리면 그 현지에서도 받는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안심하는 그런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무언가를 잘 만들었어도 딱 제품을 받았는데 그 안에 손상되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샤인머스켓 상자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안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솔직히 손상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일은 살아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습도라든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챔버까지 활용을 해서 온습도를 제어한 테스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상자 안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압력만 가하는 게 아니라 온도, 습도 조절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제품이 안전해지니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배송의 민족이죠. 저렇게까지 실제 테스트도 하고 충격에 견뎌내는 시험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을 만나고 험한 길을 만나도 전 세계인들이 최상의 상태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다양한 배송 환경을 조성해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덕분에 해외 각지의 까다로운 안정성 시험도 무사 통과입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식품 포장 실험실입니다. 포장 용기 같은데 무슨 실험인 거죠? 와. 아니, 지금 포장지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도 다시 펴졌다가 쭈그러졌다, 펴졌다, 쭈그러졌다 하네요. 예. 무슨 실험을 하는 건가요? 예, 이 실험은 포장재가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 구멍이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이 실험은 저희가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 만두라고 생각해 보면 만두가 딱딱하잖아요. 네. 예, 그럴 때 만두가 이제 포장재를 뚫고 나오진 않는지, 그래서 그쪽에 구멍이 생기면 그쪽으로 각종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식품에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포장은 강한지 안 강한지 그런 거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이다 보니까 예. 그만큼의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또 패키지 포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지금 갖고 있는 장비들이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식품 포장재가 식품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 정도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의뢰가 있을 때 기업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간 만여 건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곳에선 다양한 포장 용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데요. 작은 기업이나 창업자들이 하기 힘든 소스도 개발해서 식품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소스 산업화 센터라고 쓰여있던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저희 소스 산업화 센터는 식품 기업들이 이제 소스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장 같은 형태의 지원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 그럼 기업들이 직접 이쪽에 소스를 뭐 어떻게 만들어줘라 의뢰를 하는 거예요? 네, 현재 국내 소스 시장은 매년 5% 이상 상승하면서 많은 식품 기업들이 소스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소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의 소스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레시피 개발도 지원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 자체 소스 산업화 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소스 정보들도 공유해줘서 소스 정보 플랫폼 역할까지도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소스가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의 활용점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을 좀 풍미 있게 해준다든지, 또 너무 강한 소스는 전 싫어하거든요. 요즘 대중들이 선호하는 소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집에서 간편히 섭취가 가능한 밀키트나 HMR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만 섭취 가능했던 제품들도 이제 국산에서 개발 제품화되면서 아무래도 국산도 이제 글로벌 소스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뭐 북미나 남미, 아프리카 이게 각 나라에서 즐겨 먹는 소스가 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북미 쪽이나 남미 쪽에서도 뭐 고추장 혹은 타바스코 소스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입맛에 안 맞는 걸 저희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저희 입맛에 맞게끔 개발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다양한 지원과 연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맛있는 식품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부담 없이 사업 성장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밝은 미래를 바로 이곳 전북 익산에 자리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식품 산업도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인데 익산이 머지않아 식품 산업의 메카가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벌써 입주한 기업이 150개나 된다고요? 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식품산업 기업부터 창업 벤처 기업까지 입주를 해 있는데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함께 뿌듯했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더 빛을 발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전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호영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 아주 든든한 그 기업들을 제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식품산업의 메카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요, 150개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한 3개 기업을 만나볼까 합니다. 저 뒤에 뭐라고 써 있나요?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들의 꿈을 어떻게 이룰지 저희가 식품산업의 메카인 이곳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많고 많은 기업들 중에 어떤 업체들을 만나게 되실지 기대되시죠? 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봤는데요. 가장 먼저 달달한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뭐 꿀로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는 그곳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궁금해가지고. 저희는 국내산 천연 벌꿀에 다양한 천연 재료를 배합해서 여러 가지 맛이 나는 취향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블렌딩 허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블렌딩 허니요? 네. 오, 좀 생소한데요, 단어가? 예를 들자면 뭐 잼이나 시럽이나 음료에 타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네. 뭐 여름철에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모히또 꿀이라던가 아니면 뭐 커피에 넣어 드시기 좋은 바닐라 꿀, 아니면 뭐 장미꿀, 계피꿀, 생강꿀 이런 종류의 다양한 꿀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스킨이 아니고 꿀이었군요. 네, 다양한 맛의 꿀입니다. 저는 이게 스킨인 줄 알고 야, 왜 스킨을 올려놓으셨지 했는데 어쨌든 색깔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얼핏 보니까 다 달라요? 네, 제품이? 지금 총 11가지 제품이 개발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만드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는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내기 티를 받고 기업을 이끌고 있는 조은정 대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진흥원의 도움이 컸다는데요. 앞으로가 또 걱정이시고 또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변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시고 그럴 텐데 앞으로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또 진흥원하고 관계를 갖고 계실 건가요? 네, 사실 식품 제조업이 준비하려면 굉장히 높은 장벽과 그 제반 사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외부에서 공장을 구축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해내기라는 좀 쉽지 않았고 그 이제 식품 전공자가 아닌 이상 또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기관에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또 연구 인력을 보조해 주신다든지 네. 아니면 과제를 같이 수행해 주시는 부분들
또 생산기기를 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런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도움받고 있습니다. 팔로 개척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품 네. 만들어줘도 이게 사람들한테 좀 접근이 되고 이렇게 친근해져야 또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한 번이라도 접해야 또 먹고 이렇게 할 수 그쵸, 있는데 그런 그쵸. 마케팅적인 것도 도와주고 계신가요? 네, 매년 그 온라인으로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진행하는 네. 익산 식품대전 박람회가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곧 다가오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다양한 채널에 입점도 시켜주시고 또 라이브 커머스로 방송을 해주신다거나 뭐 해외 바이어, 국내 바이어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장도 마련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탄산수. 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제품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그러게요. 각 특색 있는 거에도 달달함까지 더해지니까 맛없을 수가 없죠. 이거 먹으면서 이거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되겠는데? 자, 여러분 이거 맛있는 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달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꿀처럼 달콤한 하루 되세요. 달콤한 하루 되세요. 이번에 만날 업체는 참 친숙하고 정겨운 상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미리 그렇게 청결에 신경을 쓰는군요. 예. 완전 무장했습니다. 예. 이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야, 세상에 이거 뭐 깔끔하게 입었죠. 에어샤워기 하고 있죠. 아주 청결은 아주 최고입니다, 여기. 와. 우와. 아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김치 공장 하면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를 지금 압도하고 있어가지고 공장이 이렇게 너무 크네요. 제가 김치는 먹어는 봤지 만드는 과정은 잘 몰라요. 그럼 한번 지금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네. 어디로? 이쪽으로. 네네네. 파릇파릇 노랗게 잘 익은 배추 손질부터 쓱쓱 양념 묻혀 담그는 모든 과정이 논스톱으로 진행되는 이곳. 열무김치, 파김치 등 다양한 김치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새롭게 공장을 크게 키우셔서 이게 증축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언제쯤에 이쪽으로 오시게 됐나요? 저희가 공장 김치라는 건 한 20년 정도 됐어요. 한지가. 그러셨구나. 그래서 군산에서 지금 현재 공장이 운영하고 있고. 그러시구나. 그런 때에 예, 국가식품 클러스터라는 이 기관이 익산에 딱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돼서 2019년도에 네. 19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20년 6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좀 미래를 보고 지었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짓는 게 아니고 세계 K푸드를 향해서 만들어진 쪽으로만 지었어요.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김치가 최고니까요. 네네. 그 진흥원이나 이렇게 크로스 단지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좋은 원료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제품을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중소기업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을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많이 해소를 시켜줬어요.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없는 부분까지. 지금 아까 해외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해외로도 지금 쭉쭉 뻗어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김치라고 하면은 저희의 전통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발효식품은 전통식품, 영양가가 많다. 그건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해외로 가려면 뭔가 해외하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중요한데 맛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김치를 모양을 바꿔서 나갈 수 있는가. 이 미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김치 맛을 느껴보고 난 뒤에 빨리 달라. 며칠까지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비행기를 지금 현재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택배로 우리가 김치를 보낼 때는 아는 사람들한테 보낼 때 보내잖아요. 수출을 지금 현재 택배로 급한 그런 그 고객한테는 비행기로 택배로. 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박입니다. 식품 산업의 성공 조건 중 하나, 바로 현대인의 감성과 기호에 얼마나 부합하냐일 텐데요. 자, 이번에 만나볼 이 업체는요, 쉽고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언제 어디서나 먹고 싶은 이제 그런 요구, 그런 충족시키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이제 배달 음식도 질리니까 이런 제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업체는요, 궁극의 편안함과 맛을 모두 잡은 가정 간편식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밀키트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2014년부터 한 길을 걸어온 뚝심 있는 업체입니다. 네.
요새 같은 때는 냉동식품들도 많이 집에서들 해드시고 그러는데 네, 거기 네. 뭐 냉동식품으로 좀 많은 것들을 또 생산하고 계시던데 어떤 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 이 익산으로 옮겨오면서 실제 밥이 들어있는 제품, 그래서 이제 덮밥, 그리고 이제 덮밥 기존에 만들던 덮밥 소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신제품으로 제가 이제 라면에 들어가는 라면 토핑 뭐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제 제가 직화 장비가 또 곧 도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직화를 이용한 이제 안주류 이제 이런 제품들 좀 다양하게 제가 지금 제품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시대가 또 시대이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네.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는 것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간편해서 좋은데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거를 또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하고 또 만드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실은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를 가봐도 그 식품의 그 유통 방식이나 제조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고도화된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냉동식품들의 품질이 오히려 신선보다 더 뛰어난 경우들이 많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미 지금 그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든지 또 이제 저희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영하 60도에 육박하는 그 저온의 동결 시스템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이제 스파이럴 프리저라는 장비인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저희 제품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거의 원물에 가까운 그런 어떤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공법을 저희가 지금 도입을 했고요.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온 이 업체는 익산에 자리 잡은 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그러니까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익산에 있기 때문에 이 식품에 관련된 업체들이 클러스터 단지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도움은 많이 되시나요? 집중적으로 그 식품 제조 그 회사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상호 좀 시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책적으로 식품 제조에 특화된 어떤 그런 다양한 그 지원 사업들을 지금 진흥원에서 해마다 이제 저희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말 물심장면 어마어마한 지원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R&D라든지 또 뭐 마케팅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시제품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사실 다 이제 제가 자비로 했었죠. 예, 그동안은 조금 미뤄왔다면 이제 진흥원에 오면서 이제 그런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부담 없이 예, 다양한 사업들을 제가 한번 해보고 이제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제품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아주 뭐 상당히 좀 큰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자, 품질 좋은 냉동식품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식품 산업의 까다롭고 어려운 벽을 넘어서게 도와주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곳을 기반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성장할 기업들의 비상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사다 먹는 간편식이 정말 맛있기도 하고 다양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창업 보니까 창업하는 분들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에 가장 먼저 보셨던 그 조은정 대표가 그런 케이스인데 여기서 이제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고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혹시 창업을 꿈꾸는 분들 계십니까? 저요. 진흥원의 문을 꼭 두드리시면 여러분들 꿈들 함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업체들마다 참 특색 있고 고집 있게 그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쉽게 잘 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은 이 식품 대전을 통해서 기업들을 판로 개척과 홍보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식품 기업과 바이어 그리고 소비자들이 만나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9월 8일, 9월 9일 이틀간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국내 식품 산업을 이끌 그 미래 산업을 이끌 좋은 상품들을 함께 만나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 좋은 분들이 또 창업 관련돼서 많이 응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전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